한 달 수익이 31만 2,776원이면 이거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노드 컴퓨터의 핵심은 노드 점수를 25를 곱하는 순간 시간당 채굴량이 0.585파이로 확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드스쿨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변에 파이노드 PC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노드 컴퓨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 영상 제작자는 아니라 조금 많이 서툴 수 있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노드를 구동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콘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노드를 구동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세가 아닌 현재 가치에 집중해서 파이노드를 운영하는 데 합리적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이제 볼 거는 이 보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노드 PC를 구동하여서 올릴 수 있는 점수들입니다. 이거를 올림으로써 얼마만큼 노드 보너스가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32코 64스레드로 2년 동안 돌렸을 때 30점이 되는데요. 그때 한 달 동안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5월 17일 오후 9시 현재 가격은 0.7달러. 기본 채굴 속도 모두 동일하고요. 그 부스터 속도는 유저들의 평균 속도로 650으로 일단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0.03 곱하기 6.5 곱하기 노점 30 하면 시간당 0.585 파이를 채굴할 수 있고요. 한 달 동안으로 바꾸게 되면 421.2파이, 이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 294.84달러. 그리고 오늘 환율이 1,400원인데요. 그 현재 시간 1,400원을 곱하게 되면 41만 2,776원이 됩니다. 한 달 수익이 31만 2,776원이면 이거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노드 컴퓨터의 핵심은 노드 점수를 25를 곱하는 순간 시간당 채굴량이 0.585파이로 확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41만 2,776원일 때 한 달 수익이 지금 이거는 0.7달러를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이고요. 이게 만일 1.4달러, 파이코인 가격이 올라서 1.4달러이게 되면 2배가 되고 또 그 유저들의 평균 부스터 속도 650%를 보통 이제 최고로 올리면 1200점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2배로 하게 되면 8, 26, 뭐 130, 140, 15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 가격으로 일단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30점은 2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수익 아닌가요? 그러면은 한 2달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점수 4점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한 달 수익은 55,034원입니다. 55,000원으로 잡고 한 달 전기세가 12,000원, 13,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파워를 안 좋은 거 쓰면 15,000원, 17,000원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전기세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누진세가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드 PC를 한 3대, 4대 정도 한 가정에서 돌리면 누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익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손해 보는 거는 아니기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세는 12,000원, 13,0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드 점수 4점을 곱해도 노드 PC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2달을 가정하여서 한 거고요. 이게 3달 되고 4달 되고 1년이 되면 20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꼭 노드 PC를 구동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여기서 리스크를 말하자면은 파이코인을 채굴한 거는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락업 기간이 끝나면 그때 수령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바로 찾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락업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되겠지요. 먼저 일단 노드 PC는 성능보다는 코어 수가 많은 PC로 구동을 했을 때 점수를 잘 가져갈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8코어 16스레드 환경에서는 1년 뒤에 약 4점, 12코어 24스레드는 약 7점, 16코어 32스레드는 약 10점, 24코어 48스레드 약 14점, 32코어 64스레드부터 약 20점입니다.
그러면은 코어 수가 더 늘어난 36코어 72스레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간혹 가다가 유저분들 중에서 36코어 72스레드 그 환경이 32코어 64스레드 환경보다 점수가 오히려 낮다라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어 수가 많으면 CPU 가격이 조금 더 비쌀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구동되는 CPU가 많기 때문에 매달 전기세가 조금씩 더 나가는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돈을 더 들여서 36코어를 할 필요는 없고, 그 32코어 64스레드로 구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이거는 한 업체에서 올린 가격인데요. 가격이 110만 원입니다. 32코어 64기가 램, 윈 10% 이렇게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110만 원에서 최대 적립포인트 5만 원을 빼면 105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노트 PC가 아무리 구동하면 좋다고 해도 가격이 조금 비싼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어? 거의 같은 사양인데 32코어 64스레드인데 어떤 제품은 6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32코어 64스레드 64기가 램 이 정도만 표기가 되어 있고 정확한 사양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정보 중에 이 텍스트 정도로 입력해 준 정도면은 아주 양반이기는 한데요. 근데 잘 보면은 CPU와 램은 그렇다 쳐도 하드, 대용량 1TB NVMe SSD 어떤 SSD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파워는 정격 700W ATX 파워. 700W 파워 어떤 거를 썼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냥 ATX는 그냥 사이즈예요. 거의 모든 파워들이 거의 대부분이 ATX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워도 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700이다, 800이다, 900이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파워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지 됩니다. 케이스도 불투명하고요. 윈도우 프로 정품 설치, 인증은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파워랑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기입조차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노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이거든요. 이 메인보드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5년, 10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와 파워는 굉장히 중요하니 가장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구매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구성으로 해서 32코어 64스레드를 직접 조립하면 40만 원대, 40만 원 후반대이긴 합니다. 40만 원대의 PC가 나오고요. 만약에 메인보드와 파워를 좋지 않은 거를 하면 20만 원대에도 32코어 노드 PC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일 조립하는 게 많이 어려우시면은 제가 앞으로 알려드린 부품들을 주문하셔서 물건들이 도착하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동네 컴퓨터 가게에 가셔서 조립해달라고 하면 공인비를 한 5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아주 저렴하게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일단 기본적인 추천사항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여기 32코어 64스레드 제온 2683V4 2EA 일단은 268이어도 상관없고요. 이 제온 2683V4는 16코어예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쓰니까 32코어가 되는 거고 2683V4랑 2682V4도 16코어 동일한데 왜 2683V4를 작성을 하였나 보면은 2683V4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2682V4보다 약간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2683V4를 구매하시면 가장 좋고요. 램은 ECC 서버용 32GB DDR4 적지 않았는데 여기 2133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후에 링크까지 달아서 어떤 거를 구매하시면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출력이 되는 제품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쿨러 저장 장치, 이제 더 중요한 파워 메인보드는 조금 신경을 써야지 돼요.
쿨러를 사용하실 때 일단은 2683V4 제온 CPU의 규격이 LGA2011입니다. 이 LGA2011을 지원하는 쿨러를 구매하셔야지 되는데, 꼭 2011을 지원한다고 다 되느냐? 아니에요. 이 CPU가 내는 힘이 120TDP인데, 120TDP만큼 지원하지 않는 CPU 쿨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한 쿨러를 장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누적이 돼서 메인보드에 쌓이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512GB 이상의 NVMe SSD. 이거는 뭐 보통 표기하는 거랑 동일한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낸드 플래시 기반으로 만들어졌냐입니다. 이게 QLC도 있고 TLC도 있는데 뭐 어려운 말이니까 일단 TLC 기반으로 만들어진 SSD가 훨씬 더 내구성이 좋다. 그래서 TLC 기반으로 만들어진 SSD를 사용하시면 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두 개의 8핀 CPU 전원선으로 만들어진 파워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Y 케이블이라고 해서 한 개의 CPU 전원선에서 두 개의 CPU로 나눠지는 선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CPU가 고부하가 되었을 때 그 선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물론 5개월, 6개월 이렇게 사용하시고 뭐 1년, 2년 정도는 뭐 괜찮으실 수 있는데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보드까지 안 좋은 거를 사용하셨을 때. 또 기왕이면은 뭐 높은 등급, 뭐 플래티넘 정도는 너무 가격이 세고요. 뭐 골드 등급 정도 높은 등급의 파워를 사용하게 되면 매달 나오는 전기세 효율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게 한두 달 돌릴 게 아니고 거의 뭐 항상 24시간 켜놔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보면은 브랜드 없는 거를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열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그 TDP를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면은 컴퓨터 전체를 다 다시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죠.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를 너무나 잘 알고 컴퓨터를 분해하는 거를 즐긴다 하면은 저가형 메인보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뢰 가능한, 검증 가능한 카피품 말고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화웨이에서 나온 메인보드들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노드를 구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노드 PC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40만 원으로 가장 좋은 노드 PC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부품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조립이 힘드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컴퓨터 가게 가셔서 5만 원 정도 지불을 하신 후에 조립을 의뢰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조립하시겠다 하면 제가 아주 쉽게 노트 PC를 조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영상을 하나하나 잘 찍어서 부품 하나하나 체결할 때마다 어떻게 체결하는지, 주의점은 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 다음엔 파이노드 쉽게 설치하기. 그 다음 시간에는 파이노드, 이제 다 만들어 놓고서 파이노드만 돌리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럼 이 파이노드 PC를 이용해서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